안녕하세요, 정경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마케팅 종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뭐 사업이나 장사를 하면서도 이런 사례들은 사실 많이 목격을 하잖아요. 근데 그 마케팅 종류가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, 그리고 실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영상을 통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뭐 마케팅 관련 공부를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뭐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거를 뭐 종류로 나열을 하면 사실 엄청나게 많은데, 그 중에서 지금 현재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마케팅 종류에 대해서 좀 사례와 함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코즈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. 우리가 소비를 하는 데 있어서 명분을 부여를 하는 그런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기업의 경영 활동하고 사회적 이슈를 연결시켜서 기업이 추구하는 사익과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을 동시에 얻는 게 목적입니다. 이 마케팅으로 재미를 본 브랜드는 그 탐스라는 신발 브랜드가 하나 있죠. 뭐 한 켤레를 구매할 때마다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한 켤레씩 기부가 되는 원 포 원 캠페인을 진행을 했었죠. 그리고 저도 사실 실무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봤었는데요. 제가 기획에 있었던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는 머그컵 사용하기 캠페인을 했었어요. 일회용 컵을 매장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제 문료값을 300원을 할인을 해주는 거죠. 뭐 환경과 보건, 빈곤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서면서 이거를 마케팅하고 이제 결합을 하는 방식입니다. 이제 두 번째는 디마케팅. 디마케팅은 쉽게 말하면 고객 구조 조정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최대한 많은 고객에게 마케팅을 해서 고객층을 확보를 해야지,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. 고객 기여도가 높은 충성 고객층에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. 각종 뭐 포인트라든지 사은품이라든지 그런 서비스들을 좀 확대하는 반면에 충성도가 좀 낮은 고객들에게는 반대로 혜택을 좀 줄여나가는 마케팅이죠. 그러니까 수익성 없는 고객의 수를 줄여서 고객 관리에 드는 비용을 좀 절감을 시킨다는 장점이 있고요. 우량 고객에게 조금 더 집중을 해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끌어가는 전략입니다. 그러니까 뭐 골수까지 빨아먹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약간 좀 교과서적인 디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. 뭐 또 한 가지, 담배에 있는 경고문구 아시죠? 저도 굉장히 애연가인데 담배에 그렇게 적혀져 있잖아요. 흡연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, 뭐 폐암을 유발한다, 이런 식으로 경고문구가 써져 있죠. 이것도 어떻게 보면 디마케팅의 일종입니다.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도 디마케팅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돼요. 주류 회사도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권장한다던가, 뭐 간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던가, 이게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장사할 생각이 없냐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. 이게 어떻게 보면 디마케팅의 장점입니다. 사회적 책임을 다 하면서 저런 문구가 있어도 사실은 마실 사람은 다 마시고 필 사람은 다 피죠.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디마케팅의 일종은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리미티드 에디션 이러면서 한정판 같은 걸 내놓잖아요. 이것도 한 가지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. 디마케팅은 뭐 일반적으로는 제품의 수요를 뭐 감소시키고 싶을 때나 뭐 그럴 때 실행이 되는데, 그 이유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기업의 제품의 희소성이 떨어진다든지 좀 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든지 그랬을 때 사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. 클럽 같은 데 있잖아요. 클럽이나 뭐 나이트클럽 뭐 이런데, 그런데도 디마케팅을 하죠. 뭐 남성 고객에게는 돈을 좀 더 받고, 뭐 여성 고객에게는 뭐 돈을 좀 덜 받고, 줄도 뭐 따로 세우고, 그럼으로써 남성들의 그 수요 욕구를 높이려는 겁니다. 그렇게 선택적으로 디마케팅을 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제 세 번째, 플래그십 마케팅인데요. 플래그십이란 건 해군 함대의 기함을 뜻하는 말입니다. 이 기함이라는 게 그 해군 배들 사이에서도 지휘관이 타는 배잖아요. 플래그십 마케팅이라는 건 상품을 집중적으로 내세워가지고 브랜드 대표로 만들어서 홍보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. 라면 업체들 많이 아시잖아요. 신라면이라는 제품을 광고에서도 항상 회사 이름까지 항상 같이 붙여가지고 농심 신라면이라는 광고로 소비자들에게 좀 지속적으로 기업과 제품의 이름, 그런 것들을 같이 어필을 합니다. 뭐 팔도 회사에서 만든 뭐 팔도 비빔면도 마찬가지고요. 이런 식으로 회사 이름과 브랜드 이름을 같이 결합을 해서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을 주는 거죠.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1990년대 후반부터는요, 플래그십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공간으로 브랜드를 표출해내면서
소비자들에게 매장의 느낌이 이제 보여질 거 아니에요. 브랜드 이미지로 잡아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플래그십 스토어예요.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해 나가는 거죠. 제가 항상 강조했다시피 몇 마디 말보다는 사실 시각적인 이미지 하나가 더 각인이 잘 됩니다. 뭐 우리는 이런 브랜드다, 이런 걸 지향한다, 이렇게 몇 마디 말보다는 사실 플래그십 스토어 안에서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거죠. 그러니까 마케팅의 핵심은 사실 브랜드 구축이라고 생각해요. 브랜드 구축. 네 번째, 엠부시 마케팅. 엠부시 마케팅이란 말 그대로 매복 마케팅입니다. 매복, 엠부시. 주로 스포츠 업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. 가장 최근에 기억에 남는 거는 평창 올림픽이었습니다. 평창 올림픽은 사실 공식 후원사가 KT였죠. SK가 김연아 선수를 앞세워가지고 뭐 평창을 응원한다라는 그런 문구로 광고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, 이게 그냥 소비자들이 볼 때는 SK도 공식 후원사인가 보다 이렇게 좀 착각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. 근데 그러자 뭐 아니나 다를까 뭐 KT에서는 SK가 엠부시 마케팅을 했다, 그렇게 소를 제기를 해서 결국엔 광고가 내려갔지만, 뭐 이런 게 거의 엠부시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은근히 묻어가는 거죠. 엠부시 마케팅 자체는 뭐 공식 스폰서나 사실 타이틀을 다는 것보다는 보다 좀 적은 비용으로 뭐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좀 있어요. 월드컵이나 뭐 국가대표나 뭐 올림픽 이런 것들 행사에서 교묘하게 법적인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가지고 마치 해당 경기를 후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낌을 주는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뭐 각종 행사에서 우리가 뭐 무상으로 누군가가 물품을 후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엠부시 마케팅이라고도 보시면 돼요. 다섯 번째, 이 넛지 마케팅인데요. 넛지라는 단어는 이렇게 팔꿈치로 살짝살짝 이렇게 친다는 그런 뜻입니다. 뭔가 이렇게 누구 이렇게 꼬실 때 살짝살짝 이렇게 좀 치잖아요. 그러니까 대놓고 상품을 홍보를 하는 게 아니고 스리슬쩍 다가가가지고 소비자들을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되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죠. 선택의 자유를.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고 이제 좀 간접적인 방법. 사실 이게 우리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보이는 마케팅이에요. 뭐 편의점이나 약국 이런 곳에 가도 소비자 동선이나 뭐 소비 패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가판대에서는 좀 쉽게 잡을 수 있는 뭐 껌 종류라든지 뭐 조그만한 그냥 홀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뭐 이런 제품들을 비치해 두기도 하고, 또 공익적인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넛지 마케팅에 굉장히 좀 유명한 사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 폭스바겐사에서 한 이런 계단 광고입니다. 피아노 소리가 나는 계단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단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. 그 나이키사에서 했던 또 마케팅이었는데, 농구 골대 모양의 휴지통을 만들어가지고 주변 쓰레기 수거율을 높인 사례가 또 있어요. 뭐 이렇듯 부정적인 면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면이 많은 사실 넛지 마케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. 넛지 마케팅과 뭐 넛지 효과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넛지라는 책이 있어요. 넛지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. 오늘은 한 5가지 정도? 5가지 정도를 일단 얘기를 좀 드려봤어요. 좀 반응이 좀 괜찮으면은 제가 나머지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도 또 한번 찍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뵙겠습니다.